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돌아간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이전에는 중국에서 어떤 국제 정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 내부의 내용들도 어떤 중국의 언론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어떤 기사의 흐름이나 방향이 뭐 주변국 정세라든가 특히 맞습니다. 러우 전쟁과 관련돼서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들이 중국의 뭐 신화망이나 지금 황고시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 시기적으로 경제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정치가 좀 이제 함께 묶여서 세트로 가는 그런 화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에 새롭게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경제판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재편될 수도 있는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급변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새로운 소식들 주목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징벌적인 제재를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큰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작 미국에서도 러시아산 석유를 갖다 구매했다 이런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4월 11일자 이게 4월 4일자였고요. 4월 11일자죠. 이게 외교부 이 브리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이 러시아 징벌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부지리를 지금 얻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하여금 그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 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매체 보도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동맹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 저가의 그 러시아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좀 창조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민간 기업이 뭐 석유를 구매한다거나 혹은 민간 기업이 어떤 뭐 이제 뭐 국채에 투자하거나 그거는 이제 뭐 정부가 뭐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도 규제를 하게 되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뭐 석유 같은 게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도 의아하기도 했었고 사실 뭐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같긴 한데 이 러시아산 그러니까 뭐 유럽이 이거를 뭐 잘 원활하게 수급을 못 받는 거는 뭐 팩트인 것 같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 인도가 사준다, 뭐 중국이 사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 외교부에서 지적한 거는 미국이 사면서 어부지를 취하고 있다. 유럽을 막아놓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어떤 거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전적으로 다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아예 수입을 안 한 나라 있지만 오히려 말은 크게 하지만 뒤로는 뭐 민간 기업의 일이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자 이제 우리 기사라든지 뉴스에 나오지만 러시아가 생각보다 그 루블라든지 이게 다시 그 환율이라는 러시아 환율 다시 돌아가고 정상화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원 수출하고 수입 이게 어느 정도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기사 뭐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나왔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국제사회 압박을 받으면서 언론에서는 뭐 당장 망할 것처럼 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제재가 응징률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제 오늘 좀 단신 위주로 좀 많이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타째볼 또. 단타째볼, 예. 4월 18일자인데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일본에 파견할 이제 우리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참고 소식에 인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전문가들 그룹 중심으로 해가지고 24일서부터 28일까지 일본 외무성, 정부, 그 다음에 국회나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대표단을 이제 파견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일본 교도통신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갖다가 주목하면서, 중국이 주변국 정세, 또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향후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우리나라 내용의 기사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표단 이후에 일본 대표단을 꾸리는 거를 중국이 관심 갖고 보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과 관련돼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전시 지휘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아직 그 돌려받지 못한 주한 미군으로부터의 그 전시 지휘권, 전시 작전권, 이걸 갖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또 그렇게, 왜냐면 지금, 이제 장관 인선이 더 시끄럽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전시작전권, 전시지휘권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중국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새 정부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사드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이 고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가 될 경우 아무래도 그 이전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건 전시 작전권, 국방의 어떤 자주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퇴하거나 아마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 전시작전권 얘기가 조금 수그라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미군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한반도 내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윤석열 그 정부가 어떤 교류나 어떤 그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할지 직접 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없는 상황 속에서 얘는 일본이랑만 얘기하네. 그렇죠. 뭐 미국이랑은 또 뭐 이제 그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지켜만 보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좀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제 또 싱가포르입니다. 그 리센롱 그 총리 이후에 이제 미래 4세대 지도자로서 로렌스 웡, 그 중국어로는 황신차, 이분이 지금 이제 싱가포르의 재무부 장관, 이분이 이제 총리로 4세대 지도자로 이제 그 내정이 됐어요. 내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 방문해가지고 이제 중미 관계 어떻게 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굴기를 갖다가 이제 에워싸려고 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냉정한 분석이네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얘기한 거니까. 미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이제 얘기한 거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계속 국력이라고 할까,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자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공통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제, 아젠다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계속해서 찾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굴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굴기를 자꾸 이렇게 억제하고자 누르려고 하면은 그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력갱생할 수 있고 뭔가 새롭게 뭔가 개발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면서, 또 지금 현재 국제 질서에서 만약에 중국을
왕따를 시킨다 해버리면 그와 유사한 조건의 새로운 평형적인 국제 체계가 또 형성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많이 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이 생존을 위해서 국산화를 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오히려 제대로 공격도 안 되고 국산화의 어떤 방향만 더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지속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싱가포르 차기 총리가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금은 사실 미중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뭐 이슈되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좀 러시아의 모든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딱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쏠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에 대한 뭐 맞습니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미국한테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걸 넘어가면 이제 중국도 국내의 상황,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숨통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물류 부분인데, 4월 18일자 이제 신화사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물류가 이제 창통할 수 있도록 산업망 공급망이 좀 이렇게 뻥뻥 뚫릴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소식이고요.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국무부총리죠. 이제 류호 부총리가 이제 담당을 했다. 역시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은 전국을 하나의 통일된 어떤 통행증을 발급하겠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기존에 너무 이게 봉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약간 좀 풀어주는데 좀 정돈된 풀어짐?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돈된 이제 풀어짐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정돈된 풀어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좀 가능하잖아요. 통제적 잘 따르는 편이죠. 통제가 좀 되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그 사진 보면서 매우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면도 있고 통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핵산 결과를 갖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통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핵산 검사 결과가 나오고 48시간 이내 전국적으로 이제 그걸 다 공통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즉각적으로 채취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거기를 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추적 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서클을 이루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B환이라고 해요. 클로즈 서클.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부분이 딱 인원수를 딱 채취하고 떠나고 추적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부분적으로 그걸 이제 확산시키면서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기술적이나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지 가능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마스크를 쓴다 아니면 집에 격리한다 이렇게 하고 풀어주면 풀어주고 격리하면 약간 이런 건데 A 아니면 B. A 아니면 B인데 그 안에서도 제한된 또 정돈된 그런 통제 하면서도 뭔가 좀 이제 막혀있는 그 숨통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하에서 물류 좀 숨통이 막히는 걸 뚫어주고 예를 들면 의약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통제하면서 그걸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가 이제 봉쇄가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봉쇄를 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푸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상해 봉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해 봉쇄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게 지금 기사가 이제 4월 18일이에요. 그 전까지 완전히 봉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학 기업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뭔가 이제 좀씩 그래서 후공후찬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그 업무에 조금씩 복귀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시도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상해 같은 경우는 봉쇄에 대한 저항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소식은요 이제 오늘자 소식인데요. 오늘 이제 아침 새벽에 6시 44분에 올라왔는데 미국이 새벽에 온 기사. 막 올라왔습니다. 황구시에 올라왔는데
그 제목만 보면 21개월 만에 네.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국방부가 이제 경직된 이제 소통을 못하고 있던 것이 이제 뚫렸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위기 관리에 대한 리스크 이걸 좀 이제 관리하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 중간에 국방 채널이 21개월 만에 재가동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군사적인 협력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기 시그널 같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어떤 그렇죠. 돌발적인 변수에 대해서 지금 미중이 긴밀하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후방에서 뭐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너무 지속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재 이런 효과 크게 안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제 국방부 통화 한 번도 서로 간에 그 채널이 없었는데 트럼프 이후에 21개월 만에 네.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국방부장이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제 좀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국방이야말로 외교 부분과 좀 다르잖아요. 외교는 좀 소프트한 부분에 조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국방부는 더 이제 좀 하드한 영역인데 그 부분에서도 뭔가 좀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럼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조금 이제 긴장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건 중국에 대해 중국과 하나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결심은 공고하다. 이거 확실히 또 해줬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군사훈련하고 그다음에 중국 주변에 자꾸 정찰하고 대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군수품을 갖다 계속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좀 미중 관계 정말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신호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미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중국을 견제한다. 그다음에 양측이 어떤 책임 있는 위기 관리, 그다음에 그 경쟁이지만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외교 단신들 중국을 둘러싼 맞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 흐름상 좀 정리해서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상요. 사실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만 해도 기본적인 구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위초고의 삼국지. 뭔가 심플했어요. 네, 좀 그런 균형감이 있는 상황. 그런 거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나서 이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지금 국제 질서를 뭔가 좀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할 수도 있고 국제 질서 재편이다 그런 부분들도 약간 조짐도 보이고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어느 정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중국이랑도 지금 이 채널을 다시 이제 살리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좀 다각도의 그런 시도와 다각도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좀 막 벌어지고 있다. 각국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미크론이지만 끝나가는 그러니까 끝나가기보다는 이제 같이 살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또 저희 또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었고 그 이후에 러우 전쟁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면서 참 그 격변 속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숨이 막히긴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또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거기도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박사님과 말씀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더 심도 있게 한 발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